2012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본선 32강 1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대 리친청 초단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각국의 정말 어린 기사들의 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리친청 초단. 이름은 아주 생소한데요. 어떤 기사인가요? 네, 저도 직접 두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이제 새로운 비밀 병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박정환 구단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큰 실수나 부담감만 갖지 않는다면은 쉽게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 대 리친청 초단의 대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 대 리친청 초단의 대결. C조에 속해 있는데요. 이 대결에서는 최정 초단과 최정 선수와 저우허시 선수도 속해 있습니다. 가장 어린 조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최정 선수도 상당히 어린데 리친청 선수는 이번 32강전에서 가장 어린 기사예요. 네, 98년생의 기사입니다. 네, 두 기사 프로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 대 리친청 초단의 대결. 리친청 초단 98년생 14세 나이입니다. 입단은 11세 2009년에 했고요. 랭킹은 차이가 납니다. 122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이제 막 좀 성적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랭킹은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박정환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본인보다 어린 기사랑 둔 것이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네, 본선 32강 1회전. 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 주어지고요. 전기 우승자 원성진 구단입니다. 네,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 덤은 6집 판입니다. 네, 중국의 리친청 초단의 흑번으로 시작됩니다. 박정환 선수가 본인보다 이제 어린 기사랑 둔다, 이런 부담감만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랭킹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 면에서도 그렇고 박정환 구단이 크게 앞서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담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사와 비교를 해보자면은 한국의 이동훈 선수, 네, 신진서 초단이죠. 선수 네.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네. 초반 진행 중계가 잠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중국에서 진행될 때는 가끔 이런 일이 생기곤 하죠. 네, 박정환 구단과 리친청 초단의 대결, 아무래도 박정환 구단의 승리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네, 순간적으로 지금 수순 착오가 있었던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펼쳐지는 세계대회는 이런 일이 종종 있죠. 중국 기록자들과 한국 기록자들의 차이점이 한국 기록자들 같은 경우는 한 수 두어질 때마다 바로바로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네. 중국 기록자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10수씩
네, 좀 그렇게 기록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네, 중계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뭐 최근 유행하는 포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우상기 정석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지금 진행이죠. 초반 부분에요. 네. 리친청 초단은 베일에 쌓여 있어요. 어떤 기풍의 선수일지 참 궁금한데요. 제가 직접 두어본 적은 없고 이제 기보를 몇 판 봤는데 네. 어떤 뚜렷한 기풍보다는 상대로 하여금 최대한 문제를 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난해하게 두는 기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 교환을 한 뒤에 지켜두었습니다. 지금 흙이 들어간 곳은 백이 흙을 공격한다는 느낌보다는 흙이 백도를 압박한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우변 쪽이 너무 흙이 두텁기 때문에 네. 돌과 돌이 맞부딪힐 경우에는 오히려 흙이 유리한 싸움이 됩니다. 두텀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도 이 두텀을 견제하고 있네요. 지금 같은 수는 웬만해서는 두지 않는데요. 노골적으로 하변의 실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수법입니다. 네. 이렇게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였나요? 네, 초반부터 노골적으로 실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흙이 실리를 많이 차지하긴 했지만 백이 중앙 쪽이 많이 두터워지면서요. 네. 자연스럽게 우상기 쪽의 흙의 두터움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은 흙보다는 백이 기분 좋다고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견제를 하고 백도 좌기 쪽으로 불려두었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야 박정환 구단이 유리할까요? 글쎄요, 박정환 선수가 모든 면에서 다 강한 편이라 뭐 특별히 어느 쪽으로 몰고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에게 이바둑에서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은 그런 수적인 문제보다도 네. 과연 세계 대회에서 자신보다 어린 기사에게 평소처럼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정환 구단도 물론 랭킹 1입니다만은 나이가 어린 기사예요. 바둑 외적의 것에 좀 흔들릴 수 있는 나이라고 봐야겠죠. 네. 물론 오늘 부담되는 대국입니다만은 랭킹 1위의 면모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합니다. 지금 흑이 중앙 쪽을 상당히 묘하게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초반 포석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해설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상기 진행은 많이 나오는 진행이었고요. 지금 좌상기 쪽을 두자. 네. 보통이라면 흑이 하변 쪽으로 많이 두는데 지금 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지키는 모양입니다. 네, 두텁게 지켰고요. 네, 이 타이밍에 선수 교환을 하나 했고요. 이렇게 두텁게 또 따냈습니다. 지금은 두텁게 따냈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면 바로 사활이 걸리게 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그러자 이렇게 두어갔어요. 지금 중앙 쪽으로 둔다면 이렇게 날일자로 두고요. 네. 붙일 때 이곳을 붙이게 된다면 다음 백의 수순이 너무 어렵습니다. 젖히게 될 때 네. 차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은 끊어도 양단수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포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받아두지 않고 어깨를 짚어갔는데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글쎄요, 제가 아는 최근의 연구까지는 이제 흑이 들어오고요. 네. 이제 늘고 이제 한 칸 띄어서 정말 어려운 싸움이다. 그 정도가 이제 결론이었는데 그때는 항상 흑돌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넓죠. 이 싸움은 백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전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는 것은 네. 상상하기 좀 어려운 수법입니다. 백은 다르게 둘 수도 없고요. 그리고 네. 다르게 둘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변화 자체가 편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 여기까지는 당연한 선수이고 네. 좌변 쪽에 올 수 있어서는 지금 흐름은 백이 편합니다. 이제 가장 큰 곳이 이제 상변을 두었고요. 지금은 우상기 쪽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네. 침입을 생각하기보다는 실전처럼 이렇게 누르는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보통이라면 날일자 정도인데 지금 눈목자로 두었죠.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초반 어느 선수의 큰 악수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00번으로 이 정도 짜였다는 것은 박정환 선수가 괜찮다고 봐야 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편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리친청 조단
전기에서는 강동윤 구단에게 예선 4회전에서 패하면서 탈락했는데요. 이번에는 박영훈 선수에게 승리 거두면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강동윤 선수의 이야기로는 뭐 나이가 어린데도 좀 매너가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실제로 두어본 적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정환 구단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도 그렇고요. 또 나이 어린 선수가 만약에 매너까지 안 좋다면은 크게 흔들리겠죠. 글쎄요, 이번 삼성화재배 예선전이 끝나고 뭐 이제 사이트에서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네. 정말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리친청 선수에게 강동윤 선수와 다시 맞붙는다면 뭐 자신이 있느냐 했더니 작년에는 졌지만 지금은 자신이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인터뷰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강동윤 선수에게 리친청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했더니 강동윤 선수의 대답이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죠? 리친청 선수의 이번 삼성화재배를 봤는데 매너가 작년과 똑같아서 너무 실망했다. 그리고 다시 둔다고 해도 자신이 무조건 이길 자신이 있다. 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쌓였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기사 모두. 또 한중 기사들은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또 바둑 외적인 면에서도 기세 싸움이 있습니다. 네, 리친청 초단 뭐 발전하는 바둑 실력만큼 매너도 발전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흙이 좌변 쪽 백 모양을 다 집을 지어줘서는 계산이 잘 맞지 않습니다. 네. 네, 실전처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타개가 쉽게 될까요? 지금 같은 수법은 웬만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직접적으로 좌변 한 점을 타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한 점을 이용을 해서 네. 좌상기 쪽에서 수를 내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런 수법은 일단 좋고 나쁨을 떠나서 발상의 자유로움은 정말 뛰어나다 이렇게 네.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응원군을 만들어두고 좌상기로 진입을 했습니다. 리친청 선수의 생각은 이제 좌변 쪽 패의 맛도 지금 남아있고요. 네. 여기 단수 쳐서요. 그리고 이곳에 돌이 있기 때문에 붙여서 어느 정도 타개를 하는 것도 남아있다. 양쪽을 다 노리고 있는 겁니다. 또 뭐 계속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좌상기 같은 모양은 한 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팩감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진행이 최선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흑은 패의 대가로 좌상기를 파워를 했습니다. 흑도 좌변을 그냥 패를 걸기 전에요. 네. 팩감으로 두었던 이 선을 먼저 붙여보는 것이 좀 더 재밌었던 장면이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이 되었지만
박정환 선수가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타협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초반의 흐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좌하기에 너무 큰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좌상기 쪽이나 중앙 쪽 어느 선수가 선수를 잡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백이 젖혀가자 받지 못하고 2점을 끊어갔는데요. 지금 흙이 살아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이 젖혀간 곳을 계속 응수하기가 그만큼 껄끄럽다, 그런 뜻이죠. 응수하면서 백이 두터워지면 아무래도 흙이 위험해질까요? 지금은 흙이 좌변 쪽을 타게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역시 바로 싸우게 된다면 백돌이 응원군이 많이 올 수밖에 없죠. 이런 진행이라면 좌하기는 백이 차지한다고 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좌하기 백이 돌아오게 됐는데요. 지금까지의 흐름은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박정환 선수가 계속해서 좀 유리한 흐름입니다. 네. 너무 깊숙한 거 아닙니까? 주변 백이 상당히 두터운데요. 글쎄요, 지금 리진청 선수의 저 삭감은 오히려 박정환 선수에게 반발을 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상대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붙여갔는데요. 두 선수 모두 어려운 장면입니다. 네,
본선 32강 1회전 박정환 구단 대 리친청 초단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2012)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본선 32강 1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대 리친청 초단의 대결입니다. 네, 한국의 랭킹 1위 박정환 구단, 중국의 기대주 리친청 초단입니다. 박정환 구단 오히려 그냥 받아주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 네. 기세로 반발은 해 갔는데요. 물론 지금 박정환 구단이 두는 수법이 실수라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다 잡겠다 그런 뜻인데요. 승부처입니다. 만약에 이 흑돌이 잡히게 된다면 백의 승리가 유력하겠죠. 네, 아무런 변화 없이 깔끔하게 잡힌다면은 거의 끝입니다, 바둑은. 네. 하지만 백도 지금 상당히 찝찝한 모양이라 글쎄요, 다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좌변 쪽에 있는 흑 한 점도 충분히 살아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 어려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잡긴 잡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득인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잡으면서 실리가 꽤 생기지 않았나요? 네, 하지만 이 한 점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히 잡혀 있었던 한 점이거든요. 네. 지금 이곳에 한 10집 정도 늘었지만 이 흑돌이 살아가고요. 네. 그리고 흑이 중앙 쪽에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 이득을 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잡는 과정에서도 백도 집이 깨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의 그 자리가 보강이 필요한가요? 네, 지금 좌변 쪽의 맛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중앙 쪽이 흑이 선수로 틀어 막으면서요. 중앙 네. 쪽도 흑 모양도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꽉 막아가면서 흙도 꽤 두터워졌습니다. 하지만 뭐 백이 실리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흙의 두터움을 잘만 견제한다면 여전히 바둑은 좀 유리한 흐름입니다. 네, 이 두터움이 집이 되지 못하도록 견제를 잘 해야 될 텐데요. 지금은 백이 두고 있는 부분의 돌이 워낙 두텁게 깔끔하게 살아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중앙 쪽의 흙의 두터움은 자연스럽게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또 큰가요?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죠. 다음에 이제 늘어가는 것까지 사실상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흙도 급소 자리로 두어갔는데 백의 생사에는 문제가 없겠죠? 백이 뭐 손을 뺀다든지 이런 것만 없으면은 네. 대마가 잡힐 돌은 아닙니다. 박정환 선수 오히려 흙의 돌을 좀 압박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네, 흙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해설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백이 좌기를 차지하고 흙이 큰 곳인 이 석점을 잡았는데요. 네. 이제 또다시 실리를 차지하면서 집으로는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삭감을 해봤는데요. 네, 사실 실전에 이제 반발을 했는데 받아두더라도 크게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집 차이가 크진 않지만 흙이 덤을 내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장면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세상 반발을 했고요. 글쎄요, 이 장면에서 사실 한 번 더 중앙 쪽을 두고 잡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네. 이곳을 젖히게 된다면 좌변 쪽과 좌악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안전한 길을 선택을 했고요. 문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장면인데요. 굳이 이 두 점, 이 석점을 잡을 필요가 있는지가 약간은 의문입니다. 그냥 두텁게 이어두더라도 흙은 연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무난하게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은 글쎄요, 중앙 쪽에서 별다른 수만 없다면 전혀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수익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돌까지 다 잡자 이렇게 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실전처럼 끊고요. 네. 여기를 나왔을 때 바로 막을 수가 없었죠. 네, 지금 맞게 된다면 끊어가게 되면요. 네. 단수 치더라도 있고 뭐 빠지는 수라든지
백이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네. 실전에 여기를 두었고요. 지금 밀어가자 여기까지 단수를 쳤습니다. 네, 리진청 선수가 이제 입구자 정도로 타협을 했는데 젖히는 수까지 두었더라면은 제가 볼 때는 더 곤란할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좀 막아가더라도 단수 치고요. 네. 이어야 되는데 젖히게 된다면은 끊어도 바로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젖힐 때 끊어서 잡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죠. 네. 아, 이것은 차단이 되는데요. 네, 이 돌이 살 곳이 없습니다. 네. 젖혔더라면 더 곤란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위기였었는데요. 네. 지금 그나마 이 정도로 좀 타협이 되면서 어느 정도 판이 풀렸다고 봐야겠는데요. 일단 백이 굳이 여기까지 끊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자 삭감을 네. 해가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으로 뭐 큰 손해 없이 지금 이 부분까지 와서는 네. 백이 여전히 유리한 형세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유리냐면요. 이제 네. 빠르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40집이 좀 두텁고요. 15집, 55집. 흙집이 한 60집이 약간 넘습니다. 이곳이 40집이 약간 두텁고요. 8집, 그리고 8집, 56집. 100집이 60집이 약간 약하거든요. 네. 지금 중앙 쪽 제가 흙의 두텀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긴 했지만 굳이 뭐 집으로 한산을 하자면 뭐 두세 집 반 정도 그 정도는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흙에 덤을 내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네. 외를 강하게 압박을 시킨 후에 지금 이 중앙 호흡까지 와서는 중앙에 있는 흙의 두터움도 많이 지었기 때문에요. 네. 이대로 큰 사고 없이 끝난다면은 박정원 선수가 이기는 상황입니다. 네. 박정원 구단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중국 선수들이 특히 나이 어린 기사들이 노림이 정말 강한데요. 네. 박정원 선수가 그 노림에만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큰 변화가 생길 곳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그나마 좀 변화가 있다면 우상귀 쪽에 흙이 2단 젖혀서 패를 하면서 끝내기를 나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아, 네. 네, 이런 부분에서 흙이 몇 집이라도 이득을 본다면 또다시 미세해질 수는 있습니다. 리친청 초단 노림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중앙 쪽 백돌은 지금 확실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흙도 이제 승부수를 걸어가죠. 네. 네, 다시 두 번째 패 형태가 나왔는데 패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일단 우상기 100 대마가 걸려있는 패이기 때문에 백이 계속해서 패를 견디기는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글쎄요. 지금 둔수는 집으로는 이득이지만 중앙 쪽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지금 뒤로 빈 삼각으로 두었다면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였는데요. 네. 지금 당장은 어차피 워낙 뚫려 있는 곳이 많아서 둘 수 없는데 흙이 찌르고요. 네. 단수 치고 이렇게 먹여쳐 간다면은 다시 따내도요. 네, 중앙 쪽도 걸려 있고 여기도 옥집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살아있는 모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흙도 잡으러 오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우선 집으로 이득이 되는 곳으로 두었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두었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네. 지금 중앙 모양 같은 경우는 착각하기 너무 쉬운 모양이라 네. 지금 살아야 됩니다. 중앙을 일단. 지금요? 네. 우변 지금 이건 위험할 텐데요. 네. 박정환 선수 중앙 사활을 착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지금 잡으러 가면 어떡하죠? 네, 잡으러 가는데요. 이건 여기서 승부가 나겠습니다. 지금 흙이 우변 쪽 집으로 손실을 생각하면서라도 잡으러 간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면 이기고 잡히면 지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최대 고비 상황. 네, 백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박정환 선수 지금 우상기 패를 따낸 것은 당연히 우변 쪽 끊는 수로 지켜놨어야 되는데요. 이건 문제가 네. 좀 많이 심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한 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 중앙 쪽이 많이 공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흙이 전체적으로 두터워서요. 네. 무조건 수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리고 일단 큰 차이는 아니지만 유리했던 대국을 지금 5대5 승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5대5도 약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승부를 펼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겁니다. 맛보기 상황인가요? 글쎄요. 맛은 나쁘지만 지금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아무리 봐도 착각이었다고 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허무하게 패하나요? 물론 맛은 나쁘지만 너무 두텁습니다, 흙이. 중국 기사들이 정말, 특히 어린 기사들이 노림이 정말 강하거든요. 네. 리진청 선수의 노림과 박정환 선수의 순간적인 모양 착각으로 좀 이런 큰일이 생겼습니다. 박정환 구단. 수익기가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이 부분에서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기사들이 항상 이런 모양에 대해서 순간적인 착각이라고 하죠. 그런 네. 경우가 꽤 많거든요. 글쎄요, 수익기 착각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순간적으로 지금 모양에 관해서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백이 차단을 하긴 했지만 흑이 우변도 넘어가는 수도 있고요. 네. 중앙 촉촉수. 상변은 상변대로 쉽게 살아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다 잡혔습니다. 해볼 데가 없나요? 네. 네, 흑 불계승으로 끝이 납니다. 박정환 선수. 네, 글쎄요, 이 바둑은 정말 뭐 아쉽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충격적인 패배입니다. 네, 리친청 초단 박정환 구단에게 승리 거두면서 본선 32강 1회전에서 승리 거둡니다. 네, 제가 지금 뭐 다른 대국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네. 이 바둑이 32강전 최대 이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총평이라고 말할 것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 네. 선수가 뭐 계속 잘 뒀거든요. 마지막까지도 유리한 흐름이었는데 진짜 순간적인 착각으로 뭐 한순간에 역전이 된 그런 내용의 바둑이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굉장히 아쉽고 또 충격적인 패배입니다. 원성진 구단 대 펑리아 5단의 대국으로 찾아가겠습니다.